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20번 주장 문제였었고요. 필자의 강력한 주장이 이제 중간에 for this reason 하는 문장 있죠? 그 문장에서 강한 의견이 이제 드러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습관 형성에 있어서 이 편리함이 주는 강력한 영향. 그러니까 좀 쉬워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에 대한 이제 습관을 좀 마련해야 될 텐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막 이것저것 막 복잡해지면 안 돼요. 되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가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뭐 좀 이따 쓰레기통 두고 우편물 정리하고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자, 전체 요약을 이렇게 한번 나눠봤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People often ask me.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습니다. 아마 이제 이 글 쓰니까 뭐 이제 동기부여 전문가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습관의 어떤 힘 이런 것들에 대한 저자 뭐 동기부여 전문가 강연하시는 분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걸 묻는 거죠. What surprises you most about habits? 당신을 가장 놀라게 하는 건 뭔가요? About habits. 습관에 대해서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포괄적인 주제문이 한번 나옵니다. 형용품 쫙 쳐주시고요. 일단 이 astonish라는 단어는 깜짝 놀라게 하다의 뜻인데 일단 해석 먼저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어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구조가 살짝 복잡하니까 수일치라든지 서술형, 어순 배열도 괜찮고요. 그 다음 뭐뭐한 정도까지인데 뭐뭐한 정도 그럴 때 이렇게 to which degree 혹은 여기를 이제 that으로 쓰기도 합니다. 거의 정해져 있는 표현이니까 요 정도 the degree to which 내지는 the degree that 해서 뭐뭐할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통째로 해두세요. 해석해보면 한 가지 것인데요. 어떤 한 가지 것이냐면 지속적으로 나를 astonish, 놀라게 하는 당연히 여기도 이제 astonish에다가 수일치를 맞춘 게 s를 붙인 게 여기 있는 대시 꾸며주고 있는 one thing의 수일치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속적으로 놀라게 하는 것은 is the degree, 그 정도인데 the degree 정도. 뭐 하는 정도냐면 we are influenced, 우리가 영향을 받는 정도입니다. by sheer convenience. 이게 핵심어죠. 단순한 이 편리함에 의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그 정도가 나도 깜짝깜짝 놀란다. 간단해야 되고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운동으로 좀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 몸이 막 엄청 좋아야 이 말이 좀 신빙성이 좀 생길 텐데 참 이게 조금 민망한데 선생님도 운동을 한 지 꽤 됐어요. 이제 헬스에서 뭐 이제 운동하는 게 이제 오히려 뭐 기분이 좀 더 좋은 수준까지 가 있는 조금 약간 근데 몸이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4군데 5군데 정도 헬스장을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면 다녀왔는데 항상 제 1순위가 뭐였냐? 얼마나 가깝게 내가 있는 선생님의 뭐 연구실이나 선생님 집이나 촬영실이나 이곳과 얼마나 가까이 있냐가 1번이었어요. 시설이 좋냐가 아니라. 이것도 그렇거든요. 가는데 편해야죠.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도 학원이라든지 내지는 뭐 스터디 카페라든지 이런 걸 잡을 때 당연히 이제 이건 학업은 조금 일반 다른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네, 양질의 컨텐츠 이런 게 1번이겠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얼마나 여러분이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인가, 얼마나 또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술형도 가능한 그런 구조였습니다. 여기다 위치 같은 거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자,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가봅시다. 그러니까, the amount of effort, time, or decision making.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수식어고요. 그러니까 그 양인데, 노력과 시간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드는 그런 시간이나 돈이나, 돈은 없네요. 노력. 그런 것의 양이 이게 주어고요. 근데 required by an action,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알겠죠? 운동이라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운동을 하고 뭐하고 하려면 막 수많은 고민들이 들어요. 이것이 has a huge influence,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on habit formation,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알겠죠? 내가 오늘 헬스장을 갈까 말까. 그럼 이제 가는데 지하철 2번 갈아타고, 한 30분은 걸리고, 그럼 그럴 바에야 오늘은 그냥 집에서 홈트레이닝이나 할까, 홈트나 할까,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로 넘어간다니까요. 알겠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To a truly remarkable extent. 아까 얘기했던 extent. 정말로 놀라울 정도까지. 정말 놀라울 정도까지. We are more likely to do something. 자, 우리 또 놀았네요. Be likely to 하게 되면 뭐뭐 할 것 같다는 거고, more까지 붙었으니까 더 뭐뭐 할 것 같은. 우리는 무언가를 더 하게 돼요. 만약 it is convenient, 그게 편리하다면. 그리고 반대로
less likely, 덜 하게 되는 거죠. if it is not,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이 이거죠. convenient, 그게 편리하지 않다면. 알겠죠? 계속 운동으로 예를 들기가 너무 딱 좋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설 좋은 곳보다 가까운 곳에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제 1번인 게 그냥 모르겠다 가서 30분이라도 하자. 선생님이라고 운동하기 싫은 날이 있겠죠. 매일 하고 싶겠어요. 근데 몰라 그냥 가서 30분이라도 하고 러닝이라도 하자. 뭐 가볍게 뭐 하체 스쿼트만 하고 오자.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공부도 똑같죠. 스터디 카페가 여러분들 동선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학원도 웬만하면 여러분의 동선 내에 있어야죠. 이해됐죠? 강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 힘들어.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 정도로 편리함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광펜. For this reason은 있는 그대로의 번역은 이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이죠. 형광펜. We should pay attention만 해도 주의를 기울이다인데 pay close attention이니까 가까이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To the convenience of any activity. 어떤 활동의 편리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냐면 we want to make into a habit. 우리가 습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활동의 편리함에. 그래서 공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 책상 위에 기본적으로 영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로 예로 들면 영어 단어나 아니면 단순 암기해야 될 거리들이 언제든지 손 뻗으면 닿을 곳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늘 권장해요. 그 얘기. 그래야 습관이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예시로 이제 우편물 분류하는 걸 예로 좀 들었네요. 여기 구조가 어법 문제 내기도 참 좋은 구조인데요. 일단 ing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Putting a waste basket. 그 쓰레기통이죠. 쓰레기통을 두는 건 next to our front door. 우리의 딱 현관문 front door. 문 바로 옆에다가 쓰레기통을 두는 것 그것이 주어. Made manual sorting. 자, 우편물 분류를 slightly more convenient. 살짝 더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고요. mail sorting. 이게 우편물 분류를 살짝 더 편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여기 slightly는 중간에 낀 거고요. 편리하게 만들어줬다라고 해서 분명히 우리말로는 여기 conveniently가 어울릴 것 같지만 답은 형용사인 게 계속 강조하는 거. 목적어에 대한 설명인지 동작을 꾸며주고 있는 건지 봐야 돼요. 그런데 우편물 분류를 편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만드는 동작이 편리한 동작인 게 아니라 그죠? 우편물 분류가 편리해지는 거.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형용사가 맞죠. 어법 내기도 좋네요. 이 와중에 여기 중간에 부사 껴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살짝 편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살짝 편리하게 만든 그것으로 인해 I stop.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이제 밑에 별표 치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연기하다, 미루다 라고 해서 뭐 delay라거나 물론 delay는 살짝 미루는 걸 dela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postpone이라거나 그 다음에 이제 put off라거나 이제 이런 표현들인데 사실 우리가 어차피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요 단어가 모의고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나오긴 하니까 이 네 가지 단어가 전부 다 연기하다, 미루다라고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도 문법 I stop 다음에 이렇게 ing를 쓰게 되면 우리 많이 했었죠. stop 다음에 투부정사 쓰게 되면 하던 걸 멈추다. stop 다음에 ing를 쓰게 되면 죄송합니다. 또 선생님 헛소리네요. 미안해요. 정신을 못 차려. 자, 정신 차리고 다시. stop 다음에 ing를 쓰게 되면 하던 걸 멈추다. stop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하기 위해 멈추다인데 여기 맥락상 허드렛 일, chore, 그냥 우편물 분류 이건 답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건 공과금 내는 거고 하는 이 허드렛 일을 미루는 걸 하던 걸 멈췄던 얘기죠. 하기 위해 멈췄다가 아니라 이해됐죠? 미루던 걸 멈췄다는 거죠. 그래서 ing를 써줘야 됩니다. 화이팅. 됐죠? 그럼 이 문장은 어법 문제 내기도 너무 좋네요. ing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동사 뒤에 우편물 분류를 살짝 쉽게 만들었다.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하는 구조에다가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ing를 써서 하던 걸 멈추다 구조까지. 마지막에 만만치 않은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이번에는 두 번째 시네요. 이제 가족 간에 연락하는 구조에 대한 얘기인데요. Many people report. 많은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They do a much better job of staying close. 자, 이 stay close라는 표현이요. 가까이 머무르다. 그래서 연락을 취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해석해보면 훨씬 더
더 좀 손쉬워, 더 나아진 일을 하게 됐어요. 더 잘 연락을 취하게 된 거예요. 누구와? To distant family members. 멀리 떨어진 가족 구성원들과. 그리고 이제 이걸 now that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 제자님들 이번 기회에 또 처음 아는 친구들 되게 많을 건데요. now that은 접속사로 쓰여서 지금처럼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를 끌고 나오면 now that은 because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과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 됐다라고 보고를 해요. 왜냐하면 tools 이런저런 도구들이 like group chat 그러니까 뭐 단톡방 그렇죠. 그룹 채팅과 같은 단톡방과 같은 그런 도구들이 make it easy 그걸 손쉽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그게 또 뭔데요? To stay in touch 연락을 취하는 것 그것을 쉽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별표를 쳤는데 그걸 쉽게 만들었다 해서 그게 뭔데요? 너무 길죠. 그것 자리에 is을 즉 가목적어를 써버리고 진짜 목적어는 여기 맨 뒤로 돌리는 가목적어 구조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과 같은 이런 도구들이 그걸 손쉽게 만들었다? 그게 뭔데요? 연락을 취하는 걸. 근데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정답은 to stay인데 우리 제자님들이 to stay냐 아니면 그냥 stay냐 물어보면 어디 귀신에 홀린 것처럼 갑자기 stay를 체크해가지고 와요. 분명히 답은 to stay인데 너 이거 왜 체크했어? 그러면 모르겠어요. 미쳤나봐요. 아니에요. 함정에 빠진 거죠. 무슨 함정이요? 이 make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역 동사로 쓰여서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는 이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구조는 make 다음에 목적어 주고 근데 그 목적어 자리에 it을 쓴 거예요. 그것을 뭐 하게 만들다 그래서 형용사를 쓴 다음 이 뒤에 그게 지칭하는 게 뭔데 하면서 그건 바로 이거야 하면서 투부정사로 받아주는 가목적어 구조랑 목적어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을 쓰는 이 사역동사 구조와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사역동사 동사 원형 이렇게 고른 겁니다. 알겠죠?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해석해보면 알죠. 다시 한번 단톡방과 같은 이런 도구가 그걸 쉽게 만들었다. 그럼 동사 원형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그게 뭐지? 그럼 가목적어에 대해서는 뒤에서 진목적어 to로 to stay in touch 연락을 취하는 걸 손쉽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요. 와우.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는 여기 전체 주제도 주제인데 어법적으로 출제할 요소가 너무 많았던 지문입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는 어법은 안 낸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조 분석만 잘 하시면 되겠죠. 자, 주제 아까 한 번만 더 볼게요. 주제문 잘 잡아놓고요. 이 주제문 뒤에 있었던 두 가지 예시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됐죠?